I'm the king of the world!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1998년 당시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역대 최다인 11관왕을 차지하며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난 세상의 왕이다 라 외쳤습니다. Run.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중 하나이자 흥행의 제왕이라 불리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상상력은 현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이라는 그의 말처럼 망상으로 끝나버릴 그의 생각은 지독한 고집과 열정으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기술자, 어머니는 간호사 겸 예술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잡동사니로 로켓, 비행기, 탱크 같은 미니어처 제작을 좋아했습니다. 장군처럼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불의에 거칠게 대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동네 불량배 소년들에게 돌을 날릴 수 있는 투석기를 제작하는가 하면 드라이 클리닝 비닐로 열기구를 만들어 촛불로 날린 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험하게 본 주민의 신고로 소방서가 출동했고 이를 본 지역 방송국은 UFO가 목격됐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소년은 성장해가며 B급 SF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독서광이었던 카메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SF물을 탐독하며 시각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아버지에게 카메라를 빌려 16mm 영화 습작과 미니어처를 직접 만들며 특수효과를 연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중퇴한 카메론은 트럭 운전사나 만화가 어시스턴트 같은 직업을 전전합니다. 그러다 스타워즈를 보고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습니다. 그 뒤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듭니다. B급 SF 디자인과 특수효과에 참여하며 제작자들의 눈도장을 찍던 1981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악몽 피라냐2에서 염원하던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전편인 피라냐1은 로저 코먼이 제작하고 조단테가 감독하여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 조스 짝퉁임에도 미국에서만 제작비 15배가 넘는 대박을 거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피라냐2는 로저 코먼으로부터 판권을 사서 만든 영화인데 감독을 뺀 제작진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인들이어서 사실상 이탈리아의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은 제작진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카메론 감독도 나라고 이탈리아를 뭘 알겠어요? 라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더 엽기적인 건 제작비 아끼기로 악명 높은 로저 커먼이 제작한 피라냐 1조차도 60만 달러를 들여 만들었거늘 이 짝퉁 피라냐 2는 15만 달러로 만들어졌습니다. 식인 피라냐가 물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관객들은 무서운 법인데 노골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이 피라냐 2 때문에 카메론은 코믹 영화를 만들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피라냐2로 개고생하던 그 시절 어느 날 카메론은 로마에서 촬영 기간 중 머물던 어느 싸구려 호텔에서 고열로 알아누웠는데 끔찍한 모습의 기계인간이 글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카메론은 전기 충격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비치된 메모지로 손을 뻗어 꿈에서 본 이미지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릴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제작자를 찾아가 자신을 감독으로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편인 피라냐2 때문에 투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터미네이터의 속편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단돈 1달러에 넘길 테니 자신을 감독으로 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터미네이터의 연출과 각본을 모두 하게 되었고 640만 달러에 제작된 영화는 미국에서만 3,840만 달러, 해외에서는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임스의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터미네이터의 성공 후 카메론은 람보2의 각본을 맡았고 에일리언2 감독으로 발탁되며 속편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영화계 속설을 깨부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Run. 타이타닉이 나오기 전까지 제임스 카메론은 그저 SF 영화만을 뛰어나게 잘 만드는 감독이라는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효과의 향연과 스펙터클,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결합한 타이타닉은 199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이 중 11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그런 평가를 일축하였습니다. 특히 타이타닉은 제작비가 당초의 예산을 초과해버렸고 이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보수 800만 불과 흥행에 따른 수익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물론 만약 타이타닉이 흥행에 실패하면 터미네이터 3를 로봇으로 찍어준다는 약속까지 해가면서 제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내 수익과 해외 수익을 합쳐 1년 동안 무려 18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타이타닉은 전 세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들여 최고의 수익을 올린 전대미문의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쥐라기 공원조차도 근접하기만 했고 넘지 못하던 월드와이드 10억 달러 흥행 기록을 최초로 세웠고 그걸로도 모자라 흥행이 마구 올라가서 20억 달러에 근접한 18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니
당시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은 춘공갱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초대박으로 1억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흥행 신화를 썼기에 언제 다시 메가폰을 잡고 복귀하느냐가 헐리우드의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카메론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뿐 실질적인 영화 감독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 감독은 12년 만에 신작 아바타를 개봉했습니다. 극장 개봉 2개월 만에 결국 12년간 흥행의 아성을 지켜오던 타이타닉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흥행 기록은 계속되었고 결국 최종 27억 8,700만 달러 어마어마한 수치의 흥행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바타 물의 길이 흥행 중에 있습니다. 카메론 본인이 언급한 손익분기점인 15억 달러 흥행을 넘기며 20억 달러 흥행 돌파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흥행의 제왕답게 시리즈물 영화를 롱런시키는 기묘한 흥행 추이를 실현시키는 중이죠. 망상에 그칠 수 있는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미칠 듯한 열정과 완벽주의를 보여주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작품은 보수를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내 수익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미칠 듯한 열정을 보여주세요. 23년 당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는 채널이었습니다.